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공대학 C-C 프로를 담당하고 있는 조기철입니다. 오늘은 연산자 1에 이어서 연산자 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1에서는 간단한 거 배웠지만 연산자 2 좀 더 복잡한 거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확장 연산자와 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볼게 비트 연산자라고 합니다. 비트는 말 그대로 0, 1, 0, 1을 다루는 연산자입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컴퓨터는 메모리가 이진수로 되어 있고, 맞죠? 컴퓨터 내용 안에는 0, 1, 0, 1,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도 0, 1, 0, 1, 이런 이진수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한 연산자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 보셨으나 모르겠네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산자는 어떻게 해요? 연산자 두 개가 합쳐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대입 연산자는 는입니다. 그리고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두 개짜리는 같다는 연산자라고 앞서서 배웠습니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대입 연산자는 뭡니까? 우항에 있는 걸 장에 집어넣어라. 연산자 순순히. 연산자는 건 간단히 말해서 덧셈, 곱셈은 누가 높습니까? 곱셈이 높습니다. 즉, 이 위에서 배운 연산자끼리도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잘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습을 통하여 특징도 파악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연산자. 비트 연산자는 무엇이냐면 우선 우리가 아는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AND 연산, OR 연산, NAND 연산이 존재합니다. 논리 연산에는 결과물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보시고 과연 비트 연산자는 무엇이냐? 우선 오퍼레이션 6을 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은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5와 6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각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트로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예를 들어서 4비트만 쓴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5는 0, 1, 0, 1, 6은 얼마가 됩니까? 1, 0, 1, 0이 됩니다. 이렇게 비트로 나누었죠. 이거를 AND, OR와 NAND 연산을 하는 게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오퍼레이션 6이라고 가정했을 때 AND 연산을 하고 OR 연산을 하고 그리고 야에 대한 5에 대한 낫을 보겠습니다. AND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 1, 0, 1, 1, 0, 1, 0을 각 비트를 AND 하는 겁니다. 그러면 0, 0, 0, 0 답은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OR 연산을 보겠습니다. 0, 1, 0, 1, 1, 0, 1, 0 그리고 OR 연산하면 어떻게 되게요? 1, 1, 1, 1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낫은 어떻게 됩니까? 0, 1, 0, 1을 낫을 취하면 1, 0, 1, 0이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트 연산자입니다. 자, 비트 연산자인데 그러면 이제 AND 표시와 OR NO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표시를 비트는 뭡니까? 주어진 수를 쪼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우리가 논리 연산자에서 쪼개서 한 개씩만 표시합니다. NAND 연산자는 물길 표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의 낫과 비트 연산자의 낫 구분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쉬운 방법 알려주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는 표시가 2개, 비트 연산자는 표시가 1개입니다.
그러면 낫을 볼까요? 느낌표는 이렇게 씁니다. 획이 2획, 이게 1획입니다. 그렇다면 2획짜리는 뭡니까? 논리, 1획짜리는 비트. 이렇게 구분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 자, 복합이란 말은 무언가 모르는 두 개가 합쳐진 거고, 대입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x 더하기 y, x는 x 마이너스 y, x는 x 곱하기 y, x는 x 나누기 y. 이 네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x 자신의 무언가를 더해서 다시 x에 집어넣는 겁니다.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다 x가 중복이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의 무언가를 연산을 해서 자기 자신에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복합대입 연산자를 축약을 합니다. 자, 축약을 어떻게 하냐면 쉽게 생각해서 미국 사람 마인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말이 나오면 생략을 하거나 도치를 하거나 뭐 다른 수단과 방법을 그래서 변경을 줍니다. 즉 여기서도 똑같은 문장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이를 줄입니다. 한자니까 한자를 줄여야지 딴 걸로 바꾸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놔두고 두 번째로 생략합니다. 자, 이 생성 규칙의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연산자 두 개가 나오면 대입 연산자는 무조건 뒤로 뺍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여지냐 하면 x x x 이런 식으로 줄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규칙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y가 1인 경우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x가 해서 x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y가 1인 경우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y가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x가 1인 경우는 1인 경우입니다. 1을 이제 우리는 줄여서 표시합니다. x 더하기 전이연산 후이연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 둘 다 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뭔가를 행위를 하는 누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적입니다. 누적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축약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연산자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이 축약, 후이 축약 종류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뜻을 한 번만 더 살펴볼까요? 이거의 뜻은 x는 x 더하기 1 x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x는 x 빼기 1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누적이라는 겁니다. 누적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전이와 후이의 관계는 재미있는 현상이 x는 1 x 출력
하도 x는 2, x는 1일 때 출력을 하면 매나 2 똑같습니다. 자기 단독으로 쓰일 때는 전이나 후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x가 1일 경우 y는 뿔뿔 x, x가 1일 경우 y는 x 더하기. 자, 이렇게 하면 의미가 모호해집니다. 자, 중요한 게 전이 연산자와 후이 연산자의 구분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전이는 먼저 연산하는 것, 후이는 후에 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먼저 후라는 말이 나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점은 책에서는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기준은 자기가 속한 시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잘 볼까요? 이제 x는 1, x는 1 똑같습니다. 자, 자기가 속한 식은 이겁니다. 앞 D, 앞 D가 됩니다. 앞에 뭡니까? x는 1에서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x는 이제 얼마가 됩니까? x는 2가 됩니다. 2니까요. y는 2가 되고 d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은 x는 2, y는 2가 됩니다. 즉 x는 2, y는 2가 답이 됩니다. 이제 뒤에 거 살펴볼까요? 자, 앞 없습니다.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1이 되기 때문에 y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x는 1 더하기 1이니까 x는 이제 2가 됩니다. 답은 x는 2, y는 1.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즉 뭐가 중요하냐, 자기가 속한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x는 자기가 속한 식이 기준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식을 적어보죠. x는 1일 경우 y는 뿔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빼기 x 더하기 x 빼기. 저도 임의로 마음대로 적어봤습니다. 자, 기준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전이 연산자는 먼저 더하고 후이 연산자는 후에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은 식입니다. 자기가 속한 식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쭉에 하나의 식으로 앞 D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은 한번 풀어볼게요. x는 1입니다. 1 더하기 1 빼기 1. 그래서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2가 됩니다. 그럼 x가 2가 되기 때문에 y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y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d를 볼까요? 뒤에도 몇 개가 있습니까? 뒤에도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x는 2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x는 맨입니다. 답은 얼마가 됩니까? 답은 x는 2, y는 10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높은 녀석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높은 녀석은 갈로입니다. 갈로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둘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퍼레이션 6, 그냥 오퍼레이션 6, 5 이런 식으로 항이
두 개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항이라 부르고 항이 한 개 있는 거를 단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솔로 우대 법칙이라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니까 남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솔로 우대 정치 법칙이니까 단항이 높습니까? 이항이 높습니까? 단항이 순서상 단항 연산자가 높습니다. 자, 단항 연산자 배운 것 중에는 이런 연산자가 있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중의 비율, 포인트 연산, 앰퍼샌드 연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곱하기가 아닙니다. 포인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게. 3번 이항연산자가 나옵니다. 이항연산자에서 제일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산술연산자. 자, 그리고 비교 연산자에 봅시다. 5, 6은 답은 true, false가 나오고, 논리 연산자는 뭐가 나옵니까? true, false를 연산해서 다시 true,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비교 논리를 봤을 때 비교 순위가 우선 높습니다. 비교의 결과물을 논리가 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교 연산자가 오고 논리 연산자가 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시프트 연산자가 있죠. 시프트 연산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곱하기와 나누기의 대치입니다. 그럼 어디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산술 연산의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산술 비교 논리 비트가 있었죠. 자, 논리 연산자는 기호 2개, 비트 연산자는 기호가 1개입니다. 그러면 솔로 우대 법칙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비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무슨 연산자가 붙겠습니까? 붙겠어요? 대입 연산자가 붙겠죠. 대입 연산자. 같다는 표시가 아니라 대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망 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오는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참 이상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연산자 우선순위는 간단하게 외워주시면 돼요. 첫째, 괄로, 두 번째 단항, 세 번째 이항, 네 번째 사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항에서 산술, 시프트, 비교, 비트, 논리, 대입입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만 더 솔로우드 법칙과 요 두 가지 원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충분히 암기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언제든지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니까 봅시다. 자, 첫 번째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x, y 정수값이 있고 여기 보면 식이 하나 있습니다. 식을 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네요. x는 x 더하기 7. 그럼 x는 10이 되겠죠. y는 무슨 식입니까? y 더하기 7이죠. y도 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출력을 했으니까 답은 뭐 나오면 됩니까? 10과 식을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x에 1을 더하고 y에 1을 더했습니다. 전에 더하나 후에 더하나 딴 데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결과값은 x는 11, y는 11이 됩니다. 특별히 변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11하고 11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복합 후이 연산자가 있습니다. 전이 후이 연산자가 있습니다. 앞에 거부터 볼게요. 자, 정말 중요한 게 윈도우용 기준입니다. 윈도우용 기준하고 리눅스용 기준을 따로 보셔야 되는데 한 개짜리는 즉 한 개만 붙어 있는 것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두 개짜리는 그 다음 소스에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뭐합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식을 기준으로 하여 먼저 더하고 후에 더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였습니까? x는 11이었습니다. 근데 리절트는 어떻게 됩니까? x는 12가 된 채로 리절트를 가기 때문에 리절트 1은 12, 그 다음에 x는 12가 되었겠죠. 1이 증가했으니까. 밑에 y를 볼게요. y는 어떻게 하면 후에 달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는 2는 11이 된 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넘겨주고 나서 y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리절트 1은 12, 리절트 2는 11, x 12, y는 12가 됩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물을 확인하면 첫 번째 10, 10, 10, 10, 그 다음에 11, 11, 11, 11, 12, 11, 12, 12, 12, 11, 12, 12 모두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고 이제 두 번째 소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스로 넘어가 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스로 왔습니다. 두 번째 소스를 보시면 어이구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복합대원 산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윈도우 기준, 리눅스 기준을 따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부 C++은 뭡니까? 리눅스 기준입니다. 즉 GCC를 씁니다. 그래서 윈도우용 기준부터 설명을 하고 리눅스 기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면 첫 번째 1, 2를 붙이고 1번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x는 3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함된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포함된 수식을 모두 한 자리에 이렇게 탁 묶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나누면 됩니다. 앞으로 나서 앞 D라고 할게요. 우선 앞은 보면 x는 3 맞죠?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더하기 후 전위연산자가 2개,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x는 하나 4, 5, 6, x는 6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 더하기 6 빼기 6 빼기네요. 6 더하기 6 더하기 6 빼기 6 해서 총 날라가고 R은 12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로 기준할 때는 리절트가 12,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X는 어떻게 돼요? X를 계산 안 했네요. 그러니까 D를 해볼게요. X가 지금 6인 상황입니다. 후위 연산자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1. X는 7이 되겠네요. X는 7이 됩니다. 이게 윈도우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쓰는 태브 C++는 리눅스 기준이기 때문에 답이 좀 다르게 나올 겁니다. 리눅스 기준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리눅스에서는 이거 두 개를 먼저 처리합니다. 두 개를 먼저 처리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하기 x 뿔 더하기 뿔
연산이 있습니다. 이때 x는 3이죠. 3 이상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앞뒤를 나눠보세요. 3이 되고 연산 처리하면 4가 되고 처음에 4가 오고 연산 그거는 5가 나옵니다. 단 두 개의 식만 있을 경우에는 전위 연산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값인 5를 선택합니다. 5를 선택하여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전위는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위 연산자는 무조건 앞에 있는 걸 처리합니다. 그래서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답이 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x는 얼마 나옵니까? x는 현재 5가 된 상황입니다. 최종이 5니까 x도 5겠죠. x가 5가 난 상황에서 숫자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9고 뒤에 하면 뭐가 돼요? 5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을 5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몇이었습니까? x는 6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7이 되겠죠. 전위연산자니까 뒤에 거인 7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7입니다. 7이 넘어가고 8이 되겠죠. 그러면 8을 받으시면 되고 마지막 거는 어디 돼요? 8이 넘어왔지만 빼기이기 때문에 7이 다시 되었죠. 근데 앞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리절트는 9 빼기 5.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9 빼기 5 더하기 7 더하기 8 빼기 8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실까요? 두 개 날아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2니까 답이 11. R은 11, X는 마지막인 최종 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X는 11.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절트는 11, X는 7이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 맞죠? X는 11, 리절트는 11, X는 7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윈도우즈와 리눅스는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체가 속한 시글 기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개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축약식, 즉 축약식으로 말해 어렵지만 최종값을 전위 연산자에 주고 후위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나눠서 5, 6이라면 앞에 걸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세 개부터는 나누어서 전위 5, 6이라면 전이라면 앞에 거, 후위라면 뒤에 요 앞에 후위라면 6, 전이라면 5, 후위용, 전위용 이렇게 하시면 답이 무조건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